자, 이제 드디어 인사이트 수학원 첫 단원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오늘부터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처음에 같이 쌤과 달릴 때, 쌤이 달리는 기차 여러분이 탑승을 할 때 이게 약간 그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쌤이 강의를 어떤 스타일로 하시고 어떤 빠르기로 하고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약간 또 좀 노멀하게 가고 어떨 때는 또 미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강을 들을 때 당연하게도 어느 누가 강의를 듣던 간에 약간의 그 시간이 필요해. 어색한 것들 이렇게 딱 이렇게 짝을 맞춘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그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 뿐이지 누구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쌤이 첫 강은 약간은 좀 덜 스피디하게, 그렇다고 슬로우가 아니야. 그냥 쌤 공부하는 페이스에 비해서 강의하는 페이스에 약간은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쫙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일 처음에 지수로그를 배울 거야, 오늘. 이 지수로그가 크게 첫 단원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그러니까 그냥 지수 로그를 배우고 그냥 지수와 로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우고 로그 함수를 배우는데 쌤 교재도 이렇게 두 개가 딱 큰 덩어리로 구분이 돼 있고 작년 수능에서 여기서 4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 여기 4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산 문제 2, 3점짜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통 여기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문제가 나오면 총 3단원이기 때문에 4문제, 4문제, 3문제 4문제, 3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4점짜리가 하나씩 그리고 2, 3점짜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합니다. 이 지수로그 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둘로 쪼개져 있어요. 또 둘로. 그냥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느 게 더 어렵냐, 어느 게 더 좀 부담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요, 이 로그를 어려워해. 왜냐? 지수가 이런 거잖아요. 2의 세제곱 이러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이게 뭐였지? 2를 3번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수의 의미가 심지어 초등학생들 중에 요즘에 좀 이렇게 난다 긴다는 학생들은 뭐 이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와가지고 어려워하지 않아. 근데 로그는 고등학교 수학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 로그 자체를 잘 모른단 말이야. 로그 2의 3.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로그 2의 3을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값을 쌤이 네모라고 하면은 이 네모의 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2의 네모 제곱이 3이 되는 이 네모를 찾는 과정이 로그 2의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그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그를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게 체화가 안 돼 있어. 알긴 알아. 근데 체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위권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지수하고 로그는 그냥 똑같아요. 엄마, 아빠 이런 느낌인 거야. 뭐 선호도에 따라서 엄마랑 친한 사람, 아빠랑 친한 사람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이제 익숙하게 부딪히다 보면은 뭐 이게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친구 중에서도 뭐 나랑 이렇게 놀 때 친한 친구, 공부할 때 친한 친구, 약간 결은 다르지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둘 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게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로그의 연산이 익숙하냐라고 하면은 최소한 기초 단계는 뛰어넘은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했던 실전 개념이나 심화 이론들을 공부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시고 아직도 내가 지수는 그냥 괜찮은데 로그가 나오면 숨이 좀 턱 막힌다 이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수 로그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데 최종형 수능 직전 전날이야. 그러면 보통 기출문제 분석을 하잖아. 지수가 훨씬 더 시험에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그랑 지수가 처음에 첫인상은 얘가 더 쉬워 보여, 얘보다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지수 단원에서 특히나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할 겁니다. 거듭 제곱근이야. 그리고 이 거듭 제곱근 관련된 내용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의해석. 새로운 뭐 FN, GN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그 정의를 해석해서 작년 수능은 요거 두 개 같이 통합해서 나왔죠. 쌤이 뭐 샤샤 강좌 작년에 진행을 할 때도 첫 시간에 샤샤 수학원 첫 시간에 지수로그 단원을 공부를 하는데 이 단원에서 4점짜리 나올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이거 두 개가 통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고 그럼 로그는 어떻게 나오느냐? 로그는 나오는 게 연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로그 관련 내용은 연산이 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첫인상은 얘가 좀 더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많이 섞이다 보면은 이거 말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또 나오는 3점짜리 문제들, 2점짜리 문제들이 보통 지수로그 연산이기 때문에 그 연산 문제들은 라이트하다. 자, 전체를 확인했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 줄 알아요? 오늘 수업 시간에 지수 관련된 연산을 싹 다 할 거야. 왜냐면 지수 연산의 대부분은 중학교 3학년 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거듭 제곱근이나 정의해석 관련된 내용을 살짝 맛을 볼 텐데 문제풀이를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텐데 그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서 뭘 느끼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이 문제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갭. 이 갭을 느껴야 돼. 아, 내가 거듭 제곱근을 아는 것은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은 이 이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더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 따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학을 근본적으로 잘하는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냥 잘해요. 이론만 알려주면 그냥 문제 쉽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탁 보는 순간 숨이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을 따로 갭을 줄이기 위한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문항들은요. 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문제를 풀어갖고 맞춰와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이 문제와 이론 사이의 갭을 계속해서 느껴보면서 이걸 좁히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강의는 겁내 많이 들어. 강의 완강 다 했어. 심지어 모든 과목에 강의 완강 다 했고 심지어 다른 쌤들 강의까지 다 완강을 했어. 점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 왜 그러느냐? 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하면서 뭐가 되느냐? 문제의 유형과 풀이 과정과 이론들이 체화가 됩니다. 체화가 됩니다. 이 체화가 되지 않으면 수학 점수는 안 오릅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사고를 어떻게 하지? 단계를 거치면 더디기 때문에 버벅거려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매끄럽게 풀기 위해서 항상 체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할지 매 시간마다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숲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지수로그를 연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주제들은 4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한다. 그리고 로그 연산이 처음에 어색하지만 할만하다. 왜? 시험 문제는 쉬운 3점짜리 수준이고 오히려 뒤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8페이지를 봅니다. 교재 앞에 몇 강은 쌤이 교재를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교재 혹시 뭐 배송 중이면은 한 3강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합니다. 교재 8페이지 질문 할까요? 거듭 제곱이야. 이야기를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강의를 할 때 쉬운 내용들 심플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에 오래 머무를 거야. 쉬운 내용이 친절하지 않거나 쉬운 내용들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면은 하단에 보충 강의들을 참고하시거나 질문 답변 게시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4점짜리 문제를 다 부셔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은 힘들더라도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좀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에서 제일 먼저 A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하냐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A를 N번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래서 요 횟수가 N번이 되는 형태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있죠. 이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거든요. 횟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는 A는 아무 숫자가 다 가능하고 N이 자연수로 구하는데 결국 나중에는요. 지수가 확장이 돼서 이게 N이 아니라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뭐 루트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루트 2번이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거듭제곱. 그래서 뭐 3의 5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3이 5번 곱해져 있는 거를 배우는 그런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부를 때 요거를 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거듭, 제곱, 근. 자, 요게 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로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내용은 실제로 근호를 처음 배운 게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때 무리수를 배울 때 제곱근을 배우거든요. 그 제곱근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한번 써줄게요. n제곱해서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자, 이걸 쌤이 x라고 표현해 볼게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할 때 이 x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근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해. 그러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해되겠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n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글로 읽을 때에는 뭐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말이 좀 어렵지. 이게 한글이 어려워요. 수능 시험에 한글로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한글로 나와요. a의 이 x를 뭐라 부르냐면은 a의 n제곱근. 교재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야. 3의 6제곱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3의 6제곱근이야. 3의 6제곱근. 3의 6제곱근. 아, 어떤 수를 6제곱을 하면은 3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3의 6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3의 6제곱근. a의 n제곱근. 이게 n이고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 문장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를 설명을 듣고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된 방정식의 근이구나. 아, 그래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이고 나는 이거를 찾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잖아. 여기서 멈추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시험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냥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나오거든요. 잠깐 맛을 볼까요? 시험에서는 엄청 새롭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가 나왔을 때 거의 노타임으로 식을 바로 빡 써야 되거든요. 자, 맛만 볼게. 풀진 않고. 자, 뭐 볼까요? 이런 거. 2020년 6월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인데 봐봐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빼기 18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읽는 순간 어떤 식을 바로 빡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은 이런 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이게 예쁘게 A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또 볼까요? 이런 거 볼까요? 잠깐만.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봐봐요.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을 딱 보면서 뭐라고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A의 n제곱근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 빨간색은 외우셔야 돼. 알겠니? 요거를 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이니까 이 A 자리에 m의 12제곱이 들어간 거지.
x의 n제곱은 m의 12제곱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점점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루트 3의 fn제곱 승의 4제곱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긴 걸 보면서 한 방에 뭐라고 빡 써야 되는 거야. 그때 기본이 되는 게 요겁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나 봐봐. 공부하는 순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는 빨간색은 통째로 외우셔야 돼.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예쁘게 A, 예쁘게 N이 아니라 N은 뭐 나오기도 하지만 예쁘게 A가 아니고 예쁘게 X가 아니고 예쁘게 N이 아니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양한 형태가 나왔을 때 실수 없이 N, A, X 자리에 무언가를 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연습하면 됩니다. 그거를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나오는 게 뻔해요. 수능 시험은 절대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육 과정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어려워. 이걸 보면서 요걸 보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은 풀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2023학년도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근데 그 학생이 했던 인터뷰 중에 쌤이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이제 수능 만점 받으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수능 만점 받은 애가 시대가 변한 것 같아. 당돌하게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머리가 좋고요. 뭐 어쩌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서울대 학사 그다음에 뭐 미국 가가지고 뭐 박사 받고 지금 뭐 이렇게 연구소였나요? 어디서 근무하는 되게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그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약간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무언가를 이제 그 학생이 만점 받아서 인터뷰에 이렇게 터뜨리는 거잖아. 근데 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래 전 과목 만점 받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1등급을 받는 거는 천재거나 영재거나 선행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문항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게 나오거든요. 전 과목을 다 맞게 맞지는 못하지만 수학 같은 과목의 일부 과목들은 분명히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 봤을 때는 와 하지만 실제로 방금 쌤 분석한 내용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기본에 무언가 살짝 변화가 들어간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들어가는 걸 토대로 연습을 해서 훈련하면 누구나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해 되겠니? 그 점 명심하고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맞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건 잠깐 놔두고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게. 자, 그래서 거듭제곱, 근. 다시 A의 n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x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요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x를 A에 이렇게 n분의 1제곱으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 하게 되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x의 제곱이 3이야. 그럼 이거는 x는 3의 2분의 1제곱. 이게 실제로 루트거든요. 2분의 1제곱이.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아니죠. 뭐가 붙습니까? 앞에 뿔마가 붙어요. 뿔마가.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맞는데 틀릴 수 있는 게 이 x나 a나 이 n이라는 값에 따라서 요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표가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이 표를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세 번째 a의 n제곱근. 우선은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걸 써놓을게요. 자,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요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 주어진 요 a랑 요 n에 따라서 달라져. 아까 말했지만 그냥 쌤 이거 n제곱근 루트 a
또는 a의 n분의 1제곱.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아직 이건 안 배웠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x제곱 같은 경우는 앞에 뿔마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n이 짝수인 경우, 요 n이 홀수인 경우, 그리고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아까 x의 제곱은 3인 것처럼 x의 제곱은 3인 것처럼 이게 짝수가 되면은 이게 항상 앞에 뿔마가 붙어서 뿔마 n제곱근 루트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수 제곱이면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건 플러스 n제곱 루트 a건 어차피 짝수 제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호랑 상관없게 이 방정식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0일 때는 0밖에 없어요. 어떤 수를 n제곱하면 0이 되는 건 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수일 때는 없습니다. 어떤 수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실수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허수는 안 다뤄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홀수이면 이 경우는 n제곱근 루트 a, 여기는 0, 이것도 n제곱근 루트 a입니다. 왜냐면 이게 홀수이면 이게 실제로 음수가 나와도 어떤 수의 홀수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수의 홀수 제곱이 양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죠. 아니, 두 개가 아니죠. 뿔마가 아니라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재밌는 거는 두 개, 한 개, 0개. 여기는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선생님 이거 음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같은 숫자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세제곱해서 n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x를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있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요걸 보면은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가 약간 뇌정지가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뭐라고요? 요걸 보고 이걸 떠올려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왔다가 다시 가는 건 힘들잖아.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익숙해지면 이게 그냥 하나의 숫자처럼 보여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구나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8 이런 건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얼마입니까? 2입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 수능 시험은 보통 증명 문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개수 같은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개수가 이렇게 말하면 거듭 제곱근이 이때는 2개고 이때는 1개고 이때는 0개야. 이거는 1개, 1개, 1개입니다. 거듭 제곱근이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 이거는 왜 2개고 이거는 왜 1개고 왜 0이고 0이고 이거를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설명해 줄게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밑에 2번에 그래프를 통해서 거듭 제곱근 찾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x의 n제곱근이 a가 되는 요 x가 뭐라고요? a의 n제곱근이야.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크면 2개가 나오고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 값이 0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 확인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보충 강에 넣을 텐데 가장 기본이 뭐냐? 이거는 지금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야.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을 쉽게 푸는 과정이 고1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정식을 풀기가 힘들면 이걸 갖다가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고1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싶으면 이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선생님 원래 도츠 강의에서 강의 진행을 했는데 도츠를 다시 보고 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인사이트 수학원의 1강 밑에 보면 보충 강의가 있어요. 1강 보충 강의, 2강 보충 강의. 그 보충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잠깐 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그냥 쭉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끊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 그냥. 그리고 이거 뭐였지? 다시 한번 보고 이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가볍게 한 번이라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방정식 실근을 물어보면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시고 그래프의 교점을 물어보면은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n차 방정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y는 x의 n제곱 그리고 y는 a라고 하는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요 y는 x n제곱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증명을 따로 하진 않고 나중에 수학 2를 가면은 이 그래프를 막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냐면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n이 짝수이면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 4차 함수, 6차 함수, 8차 함수 다 똑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대략 비슷해요. 그리고 요 그래프가 n이 홀수이면 네,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요런 그래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마치 그걸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처럼. 그리고 뭐 n이 만약에 1이면 이게 직선인 거죠. 그 직선이 그냥 꼬부라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 그래프 아까 표를 설명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게 y는 x n제곱이야. 그리고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y는 a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런 식으로 0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그럼 그게 뭐냐? 이 표에서 뿔마 n제곱근 네,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뿔마 n제곱근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러니까 여기가 n제곱근 루트 a,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되면 y는 a, y는 a 이렇게 되면 만난 적이 없잖아요. 없는 거야. 그에 반해서 이런 경우는 a가 0보다 크건 a가 0이건 a가 음수이건 교점이 항상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n제곱근 루트 a, 이것도 n제곱근 루트 a인데 a가 0이기 때문에 0, 여기도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는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가 아니죠. n제곱근 루트 a인데 이 값이 음수인 거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인데 이 값이 그냥 음수인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붙어버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지.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요거는 이론을 설명한 거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얘가 직접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설명 잘 안 나와도요. 내가 한 번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거는 알았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되게 중요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뭔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찜찜하잖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시험에 얘는 안 나오긴 하는데 안 하면 찜찜하기 때문에 개념 단계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후수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칠판 지우고 한번 할게요. 어때요? 할만해? 톱니바퀴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잖아? 선생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수학을 잘해서. 잘하니까 뭔가 거침이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그게 또 풀리면 그때 희열이 있어요. 빡 하면서 희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못 느껴본 학생이라고 하면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수능의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문제고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만 밟아 나간다고 하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도. 그걸 딱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그 희열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수학후기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와, 내가 수학을 이때까지 못한 줄 알았는데 수능 30번 문제가 풀리네. 그럼 나는 과연 뭐였지? 하면서 이제 공부에 자신감이 붙는 거야. 그 자신감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공식들이 나와요. 이름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지만 이제 공식이야, 공식. 근데 이 공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근호의 성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근호의 성질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따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요것도 이해할까요? 수학적으로 증명은 되게 중요하죠. 수학에 이런 단어가 있다.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정의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어떤 약속의 약속. 이거는 이렇게 하자. 나는 여러분과 수능 만점을 받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같이 먹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약속이야. 이게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는 참이나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뭐 이건 그냥 이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거듭제곱근을 아까처럼 정했잖아요.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정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제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그렇게 정의했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선배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하면은 이론에 어떤 일관성이 있고 이론을 확장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정의한 것 뿐이지 어쨌든 정의입니다. 정리는 뭐냐?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 거짓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가능하죠.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정리와 정의는 알고 보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까지 넘어가서 어떤 내용을 그래서 지금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왔잖아. 그 밑에도 뭐 지수의 확정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런 게 정리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나중에 직관적으로 확인한 공리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 그거는 정리야. 그건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을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근데 그냥 그렇게 됨이 알려져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정의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정의가 아니라 정리인데 고등교육 과정에서 굳이 증명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수학투에서 극한 같은 거 얘기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제 수열의 함수의 칸이에요.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거든요. 뭐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증명이 가능해요. 대학 과정에서 뭐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극한에 관한 수많은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뭐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정리의 영역이지만 고등학교 교육까지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정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정의 아니거든요.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등학교 수학원 수학투 수준에서는 쌤이 요거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라이트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스낵을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뭐 가볍게 필기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공식들인데 공식이 대부분 이제 이런 자 이제 공식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N이 자연수일 담이 성립한다. 그냥 써줄게요. 이거는 뭐 따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n제곱근 루트 A, n제곱근 루트 B를 곱하게 되면은 n제곱근 루트의 AB가 됩니다. 이건 마치 그냥 근호의 성질하고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나누기가 되는 경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해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근은 이거는 a의 자 요렇게 재밌는 요거는 재밌게 이렇게 외우십시오.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렇게 k제곱하고 이렇게 k제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요렇게가 k가 들어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로 계산해가지고 일단 n제곱근 루트 a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m제곱이 되면서 요 m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바로 배울 건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a의 n분의 m제곱 요거는 위로 가고 여기는 요 거듭제곱근이 분모로 가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까지 써놓으세요. 어차피 좀 이따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의외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잘 안 써요. 시험 볼 때. 좀 있으면 다 지수로 바꿔 쓰기 때문에 그냥 거듭제곱은 가볍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m제곱근 근호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있으면 한 방에 mn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a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써놓을까요? 이거 a의 mn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분모로 이게 분모로 이렇게 오는 거야. 됐어요? 끝.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밑에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 써놨잖아요, 지금. 이게 거듭제곱근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구성과 지금 선생님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교재를. 왜냐하면 우리 실전적으로는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교과서에 요게 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듭제곱근은 그냥 이 노란색이 끝이야, 교과서에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빨간색만 기억해도 어쩌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수의 확장.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래 교육과정상 a의 n제곱이 있으면 여기는 실수, 여기는 자연수로 생각을 해. 그래서 a를 n번 곱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요 n이 원래 그러니까 지수 요 n이 원래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근데 이 자연수를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에 해당하는 a는 원래는 실수였는데 나중에 이 정수, 유리수를 어떻게 유리수가 되면서 이 a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정수가 되면 이게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의 0제곱 정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0이 안 된다. 이때는 양수이다. 양수이다 확장이 돼서 이걸 뭐 디테일하게 다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0보다 큰 양의 실수로 제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수는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은 제한을 합니다. 지수는 확장을 하고 밑을 제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리느냐? 나중에 최종 이유가 있어요.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거 나중에 지수함수를 배우거든요. 이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서 이 정의역 x를 실수 전체로 나중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를 확장을 하려고 봤는데 지수 확장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이 x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을 했는데 이건 그대로 실수로 놔둬버리면 이게 결국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허수단위 i랑 똑같거든요.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랑 똑같아요. 루트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i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실수 범위에서 이것들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을 0보다 크다로 제한을 하고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수를 확장하게 되는 과정은 뭐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인 정리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중학 과정은 뭐야? 밑은 음수도 가능해. 그리고 지수만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실수로 만들어서 실수, 양의 실수로 만들어서 다룬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형이야. 이걸 알면은 모든 지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형.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수 법칙이 나와요. 그리고 지수 단원에서 모든 연산은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전부 다 연산합니다. 지수 법칙을 가지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방금 거듭제곱근이 나왔잖아요. 근데 따라오세요. 이 거듭제곱근도 결국에는 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 법칙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수를 확장하는 단계별로 원래 이 지수 법칙이 어떤 식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은 아니지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전부 다 배제하겠습니다.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 법칙은 여러분이 뭘 기억하냐면은 항상 밑 A랑 B는 양수예요. 그리고 지수인 M하고 N이 실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이 성립한데 그 식의 형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지수끼리 곱하면 밑이 똑같으면 지수는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반대로 또 A의 M제곱을 전체를 N제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해서 A의 M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또 반대로 이렇게 또 A 곱하기 B의 M제곱은 이런 식으로 A의 M제곱과 B의 M제곱으로 각각을 M제곱해 쓸 수 있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문제에서 A분의 B를 전체를 M제곱하게 되면은 A의 M제곱과 B의 M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하고 유사하게 비교해 보세요. 나눗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은 A의 M-N제곱으로 하시고 선생님 그때 그러면 이 값이 0이거나 음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런 거 여기서 성립해요. 이게 만약에 0이거나 음수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의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은 뭡니까? 이거는 A의 2제곱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왜? 여기가 0, 여기가 2. 이해되겠어요? 0이면은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0이고 2면은 1 나누기 A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쉽게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2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2하고 똑같고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여기가 2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가 있어도 이게 음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지수가 분수가 있으면 근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걸 동시에 세제곱해 주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수를 세제곱하게 되면은 지수를 3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은 2의 3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세제곱하게 되면은 세제곱근 루트 2를 세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9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하면 2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자유롭게 다루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하고 로그는 그냥 연산이야. 연산 문제는 2, 3점짜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4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의 해석을 하고 오늘 정의 해석은 안 배웠지만 거듭제곱근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요걸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재 계산 연습 샘플이 있으니까 요거 풀어보고 간단한 수준의 수능 기출문제 계산을 해보고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속도가 괜찮니?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최소한 이게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데 수업 시간을 가득 수학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밀도 있게 딱 필요한 내용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3번 계산 연습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할게요. 처음에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었을 때 구하세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면은 얘가 뭡니까?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배의 AB A의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구하면 1입니다. 1. A 0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에다 2를 더하면 똑같은가? 마이너스 2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돼서 요거는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작업을 해볼까요? 요거를 는 k라고 놓으면은 이거 k 제곱하면 뭐가 되니?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때 뭐 알아야 돼요? 곱셈 공식 알아야 되지.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 되지. 인수분해 아니고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을 또 밑에 서브 강의로 보충 강의 넣어줄 테니까 곱셈 공식 깜빡깜빡하면 또 가볍게 보고 오십시오. 어차피 뒤에 나올 겁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거 제곱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a의 1제곱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게 전체적으로 5가 됩니다. 그럼 k가 얼마입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죠. 네, 루트 5가 됩니다. 요 값은 루트 5. 동그라미 2번 연습합니다.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요거는 그냥 지수끼리 곱하면 돼요. 2의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이게 2의 27제곱이 되는 거고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런 숫자들은 얼핏 보면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끔찍한 숫자입니다. 끔찍한 숫자야. 얼마나 끔찍하냐? 3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얘가 27이니까 결국에는 이 값은 2의 세제곱의 27승이야. 그러면 3의 27승이 뭐냐? 이게 얼마냐?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요게 총 27번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2의 몇 승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물론 이제 이런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루는 또 수학의 어떤 표시 기호가 있거든요. 대학 과정에 있는데 이건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게 최근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에 루트 2 더하기 2. 그러니까 지수에 지금 근호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가 실수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가 되면은 요거는 4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수 법칙에서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합과 차의 곱. 합과 차의 곱이 또 역시 곱셈 공식 보충 강의 활용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제곱하니까 4 빼기 2 하니까 값이 2가 되어서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괜찮겠습니까? 동그라미 4번. 와, 이거 진짜 복잡하네. 이게 거듭 제곱은 동그라미 4번 엄청 많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거듭 제곱근이 막 복잡하게 나오면 이걸 전부 다 지수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지수로 만들어서. 이 동그라미 4번은 다 지수로 만들면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 이거 써볼게요. 루트에 6제곱근 루트 a에 4제곱근 루트 a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4제곱근에 루트에 여기에 루트 a에 여기는 세제곱근 루트 a의 4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다 지수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전체 2분의 1. 이거는 a의 6분의 1제곱. a의 6분의 1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게 a의 12분의 1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4분의 1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8분의 1제곱이야. 이렇게 지수로 만들 지수로. 곱하기. 여기는 a의 3분의 4제곱인데 4제곱근이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a의 2분의 1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8분의 1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a에 이거는 곱하니까 지수를 더하면 되죠.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나누기 때문에 지수를 빼면 돼.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36 뭐 84, 32 그냥 넉넉하게 이거 먼저 할게요. 12 통분하면 12분의 1 더하기 4잖아.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12분의 5의 3 빼니 12분의 2의 값은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6제곱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출문제가 지금부터 몇 개를 풀어볼 텐데 어쩌면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을 수도 있어요. 보통 선생님 강의할 때 매 시간 1시간 다루는 내용들이 수능에 거의 무조건 나온 내용 하나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좀 평범하니까 써볼게요. 2의 루트 3제곱에 루트 3 플러스 1제곱.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보면은 출제자가 의도가 있죠. 일단 이거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2의 루트 3 마이너스 1제곱. 아,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2분의 1은. 만들고 여기에 루트 3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 값은 지수끼리 곱하면 합과 차이 곱이니까 2의 3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2의 제곱인 4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수의 무리수가 들어간 형태가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2022학년도 수능 여러분 교재는 3번. 그 다음에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여러분 교재 1번. 그럼 작년 수능 여러분 교재 2번 이렇게 3번 나왔었는데 그 3번이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지수법칙으로 합과 차이 곱이 아닌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그냥 2번은 선생님이 준비해놨는데 이거는 2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전체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니까 구하고 나면은 2의 4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서 또 답이 4가 됩니다. 답도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해볼까? 3번도 2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제곱 곱하기 4 전체의 루트 3 마이너스 2제곱.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이거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풀고 이걸 여기다 풀어도 돼요. 이거 풀면은 뭐 됩니까? 그냥 2의 3 마이너스 2루트 3제곱 곱하기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2루트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 1을 곱하게 되면 이거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서 2분의 1 여기 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 앞에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게 2의 루트 3 마이너스 2제곱 전체의 루트 3 플러스 2제곱이니까 이거 곱하게 되면 2의 3 마이너스 4제곱이 되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3번까지 됐고 4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과학 문제를 따로 안 풀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푸는 문항들이 이제 승부처가 되는 문제들이고 작년 재작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4점짜리 문제 수준까지 모두 다 풀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하면은요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고등교육과는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이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야.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체화시키느냐가 수능 점수의 승부처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